오늘은 스스로를 우파로 규정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를 비판합니다. 친중 바이든이 몰고 올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신인균의 국방TV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이 극비리의 북한 라선항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 해군 기지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지령을 받은 한국 내 친중 세력이 이런 어리석은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국이 군사기지를 동해에 두는 것은 러시아조차 반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은 중국이 이 동해에 군사기지를 두고 태평양 쪽으로 나온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중국이 이들의 압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친중 세력이 뭐 이런 외교 군사적인 맥락을 알겠습니까? 그냥 이 중국이 지령을 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미국 대선이 다가오니 여러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김기수 변호사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뭐 좋은 글입니다. 제가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약소국도 항행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랍니다. 우리도 항행의 자유를 누린 덕에 무역으로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행의 자유를 지킬 적임자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해 왔습니다. 국제법은 해적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동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 제목은 미국의 영향 하에서 항행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논문에 대해서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도의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항행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몇십 년 뒤를 정확히 내다본 논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 대사관 70m 옆에서 해리스 참수 대회를 했습니다. 코털을 뽑고 얼굴을 묵사발하는 퍼포먼스도 벌리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문정인이라는 놈이 미군 철수하면 중국 해구산에 편입돼 보자, 이따의 소리를 했습니다. 중국과 이제 동맹이 되겠다. 이런 깜찍한 발상을 하는 자가 문재인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9월에 바로 유명한 이충건 박사님이 쓰신 겁니다. 그들은 왜 친중을 택했나? 이충건 박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기 한 달 반 전에 이충건 박사는 이런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친중을 택했나? 자, 탄핵이 시작되기 한 달 반 전에 벌써 이충건 박사가 친중을 왜 택했냐 이렇게 따질 정도로 당시 한국의 주류들은 친중을 택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친중 4대주의의 연원과 문제점. 한미 동맹의 종료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친중주의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국력 현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16년 9월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미 동맹 종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친중을 선택하고 한미 동맹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 친중 세력의 일부가 한미 동맹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이충근 박사는 2개월 전에 탄핵 자체는 예상하지 못하셨겠지만 한미동맹의 종지부를 찍고 중국으로 들러붙으려 하는 세력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런 걸 올리신 겁니다. 며칠 전부터 자칭 우파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병태 교수인데요. 이병태 교수는 트럼프의 낙선을 바라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1번, 나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의 사기적 평화쇼가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2번, 나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가 가져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3번, 나는 한미 간 이견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임대로 올려받는 것으로 비유하거나 한미 FTA 협약이 최악의 협약이었다는 식의 그의 공개적인 발언은
동맹 간의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한국을 우습게 여기고 악마화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점수를 획득하려는 인기 영합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는 미국의 국내 경제 정책에서 당연히 트럼프의 친시장, 친기업 정책이 바이든의 사회주의적 정책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인의 입장이고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끼치는 불확실성은 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틀로 복귀하면 훨씬 나아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태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이야기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병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이 조갑제 정규제 조중동이 주장하는 대단히 유치한 레파토리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장사치, 트럼프는 분열을 가져오고, 트럼프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만 주장하고 동맹을 무시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에 관심이 없다. 이런 고정된 내러티브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현재 새로운 보수 우파 정치단체를 만들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병태, 김재원, 초청대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에 이 일군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단체의 배후에 김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재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김무성에게 저렇게 이제 90도로 절을 하는, 저렇게 비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역, 미군 주둔비, 미국 이기주의, 이런 너절한 이유를 꺼내면서 바이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현재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탄핵으로 이 사드를 배치한 박근혜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시진핑은 한국 여야 정치인 모두가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충근 박사의 글을 잠깐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2016년 9월입니다. 2016년 9월에 이충근 박사는 이미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친중 4대주의자들이 한미 동맹을 종료시키고 중국에 들러붙겠다, 이런 계획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중국을 등에 업고 여시제, 홍석현, 반기문,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패거리, 그리고 문재인 패거리 야당, 그리고 친노, 그리고 좌익 노조 세력, 이들 모두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을 했습니다. 이때 시진핑은 드디어 한국이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확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7년도 들어서 이 시진핑은 본격적으로 이 북한을 사냥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북한을 지원해서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켜가면서 미국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말에 트럼프가 이제 북한 폭격 혹은 북한 침공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시진핑은 11월에 17만 명입니다. 13만 명은 못하고요. 17만 명의 인민해방군을 압록강 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화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초에 김정은 역시 트럼프에게 대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남진아해에서는 차곡차곡 이 인공섬에 대공 미사일을 쏟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장비를 갖다 놓으면서 본격적인 무장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초에 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트럼프를 만난 시진핑은 한반도는 원래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면,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예전에 조병설전에서 이제 조성환 교수님이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야, 이제 우리도 이 덩치가 커졌으니까, 이제 중국이 덩치가 커졌으니까 트럼프 보고, 야, 우리도 이제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 한반도는 예전에 우리 땅이야, 태평양도 좀 나누어서 갖자, 이런 제안을 은근히 던진 걸로 해석합니다. 그때 트럼프는 그런가 하고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대응하고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야, 시진핑이가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자기 거래, 이걸 농담 삼아 던졌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한도 이제 문재인, 이 시진핑의 똘마니가 정권을 잡고 북한이 이제 원래 자기 나와버리니까 이제 한반도는 내 거야, 이제 내가 한반도를 영향권 하에 두겠어, 이렇게 트럼프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자식 많이 컸네, 이렇게 답변했겠죠. 시진핑은
원래 내가 니보다 조금 더 컸다 아이가 뭐 이런 정도로 대응했겠죠. 신경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한반도를 중공의 소나기에서 지켜내고 있는 자가 바로 트럼프라는 뜻입니다. 육자 회담을 거부하고 미북 직접 대화를 하는 이유도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북한은 중국 것이니 직접 건드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인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자회담은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야 북한은 너희 나와바리 아니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게 육자회담의 본질입니다. 바이든은 힐러리의 외교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 것, 그리고 북한은 중국 것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 모두 남한의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제 같은 인간들은 이 바이든 민주당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중국이 커지면은 결국 중국의 힘은 미국을 밀어내게 됩니다. 진정으로 남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자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 정규제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사실상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는 중공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경제 이전에 국가적인 존립을 고민한다면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중국 공산당을 절멸시키고 중국을 네다섯 개로 쪼갠 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존과 안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 2017년 겨울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가?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2017년 겨울에 북한과 전쟁에 진지했는가라는 질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준비태세는 실제적이었고 진짜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그때 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한반도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핵심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핵과 미사일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흥분하고 있을 때였는데 특별한 불안감을 한국 내부에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위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이 운전 중에 미국의 정치 팟캐스트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던 게 이 존 배첼러 팟캐스트였는데요. 그때 정보장교 출신의 이제 호주의 군사 전문가가 주한 미군 동향을 매일 방송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고든 창도 그때 매일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은 거의 준비되어 있었으며 당시 공격을 주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이 대담하게 17만 명의 공격형 부대를 압록강 근처로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군대가 아니라 진격을 위해 훈련받은 군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7군단처럼요. 이런 대치가 지속되다가 1월에 김정은이 협상하자고 기어 나온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모종의 전략이 있었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실제로 중국이 압록강을 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북한을 이용하여 미국을 도발하고 남진하에서 미국의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중국군을 압록강 바로 위에 대기하면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주 군사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그때 당시 들었는데요. 펜타곤은 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중국이랑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이 넘어오면 중국군을 공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입니다.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2, 3일 정도의 폭격으로 중국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소 8만 명 정도의 중국 군인이 희생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 나왔다고 합니다. 중공군 인명 희생의 규모를 미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과의 장기전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미국이 과연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로 북폭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트럼프가 어떤 이유로 북폭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북핵을 풀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것은 중국 경제를 조준하여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북핵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 이제 12월 28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북핵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북한 문제, 동맹과 함께 외교로 풀어라. 사실 정확한 내용은 북한 문제는 중국 보고 풀게 만든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던 조 바이든은 김정은을 이제 이 폭군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 즉 합법성을 줬다라고 합니다. 즉 싱가포르에서 만난 그 회담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이어온 실용적인 관계를 끝내고 중국을 빠져나가게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 보고 해결하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을 빠져나가게 했다. 자, 1대1로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법으로 동맹국들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조율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한은 중국 거라는 것을 미국은 인정한다. 이게 미국의 친중 민주당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야, 북한은 너 거야. 남한은 우리 거야. 이게 미국 민주당의 본질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실무 협상과 다자 조율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자 조율은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까? 트럼프는 양자회담을 통해서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 주면서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관세 전쟁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북한 경제적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만 연결해 주었습니다. 중국과 남한의 대북한 불법 거래를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군수 체제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 경제 역시 침체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후원자인 문재인 정권 역시 국내외적으로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무기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신무기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 남진하해 그리고 센카쿠 열도 그리고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곳곳에서 지금 미국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좀 무장을 시켜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에서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제 북한에 무기를 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한 아젠다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군사 외교적으로 봉쇄하고 종주국인 중국을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둘 다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이 동유럽 공산국가를 하나씩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거의 모든 공산체제가 무너졌고 소련 연방도 해체되었습니다. 부분에 집착하는 소모전을 회피하고 전체를 함께 다루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레이건 역시 군축, 인권, 경제공격, 심리전, 스타워즈를 통한 공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무력화, 중국 내 서플라이 체인 이전, 금융 시스템 공격, 그리고 중국 대기업 화웨이 같은 것의 글로벌 시장 퇴출, 북한 경제의 고사, 우주군 창설, 남진하의 동맹 강화, 쿼드, 그리고 군사력 증강 등 모든 부분을 이 웨퍼나이즈하여 중국과 북한을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중국과 북한의 한두 가지 가시적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 즉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함께 무너뜨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TPP 재가입 검토 지시, 이것은 2018년 4월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8년 4월에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국 중심의 이 무역 체제로 변경시키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인도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형태의 TPP를 만들 그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쿼드가 탄생한 겁니다.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 이 전체를 연결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체제를 이제 미국은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한국 역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한국 보고 여기에 참여해라고 계속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무역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도 태평양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은 언제나 이제 한국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한국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한국 내부의 친중주의자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 발표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나 일방주의 자체로 회귀했다기보다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파괴하고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며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투자와 지원을 단행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형적인 연합군 전략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미국은 추상적이고 교조주의적 다자주의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적을 가정하고 우리 편, 우리 패거리, 우리 동맹,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응하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이나 국제 경제 정책이 다자주의의 완전한 무시나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중동에 집중된 힘을 인도 태평양 쪽으로 이동시켜서 중국에 맞서는 태평양 인도양 중심의 전략으로 축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이 중동과 아프리카 문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 지역은 유럽에 맡기고 미국은 이 태평양 쪽으로 다가온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통적인 다자주의, WTO의 교리적인 다자주의, 즉 중국을 포함한 다자주의의 틀을 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연합체를 구성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여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WTO의 평면적 다자주의를 탈피하고 미국의 국제 전략에 완전히 싱크로나이즈드를 달성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적 재편에 편승하는 것만이 이 한국의 국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병태나 정규재 그리고 조중동, 한경, 매경 같은 이 친중 쓰레기들이 왜 트럼프를 비판하는가를 우리는 단번에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중 분자들은 중국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야, 왜 중국을 봉쇄하냐? 중국도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러고 중국의 팔을 붙잡고 미국이 새로 짜려고 하는 질서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미국이 새로 짠 인도 태평양 질서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예전에 누렸던 이 무역 특혜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중국의 발을 붙잡고 중국도 끌어들이자 이런 요청을 지금 미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중동이나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병태, 정규재, 조갑재 같은 부류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친중 4대주의자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